히말라야를 너무 사랑해서 틈만 나면 아내를 두고 훌쩍 떠났던 남편이 있답니다.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참 아름다운 병이죠. 예. 그 병은 운명의 집터를 만나 노후를 보낼 집을 지으며 잦아들었대요. 사람에 시달리는 직업을 가졌던 분도 집을 지었죠.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소리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깊은 산속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아내와 단둘이 집을 지으면서 마음속 상처를 치료했답니다. 내가 심었던 꽃이네? 내가 심었던 나무네? 운명의 집터를 만난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해마다 수십만 마리 철새들이 날아와 겨울을 나는 천수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 김호민 소장님 오셨네요.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죠.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막상 집을 안 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집을 안 치지? 그 고민을 통해서 집을 지은 출연자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오, 정원이 아름다운 집인데 소장님 뭘 그렇게 살펴보세요? 이 집을 보니까요. 이 터에 집을 안 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로에 가깝게 집들을 안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 집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하세요. 집 뒤에는 사실 산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집은 앞에 남양의 산이 있거든요.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산을 등지고 집 앞엔 물이 있는 게 명당의 기본인데 이 댁은 그 반대로 들어섰으니 대체 이유가 뭔지 건축주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운명의 집터를 만나 행복하다는 건축주들.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봐야겠죠? 터를 잡고 이 집을 안 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집 짓기 전에 한 겨울을 2번을 났거든요. 두 번을 겨울을 2번을 예. 오. 그 농막에서. 농막에서. 시골에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남양이고 햇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남양 일자집을 지어야겠다. 건축가의 소견으로 봐도 참 어려운 땅이에요. 이게 도로로 붙여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게 멀리 해도 좋은 집인데 사계절을 지나보니까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그 판단이 서더라고요. 두 분 다 이곳 출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터를 잡으신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희말병. 제가 평생 힘들어 했어요. 희말병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혹시 여기 요양하러 오신 건가요? 히말라야를 살아가여 지리산으로 기촌하고자 해서나 아내의 만류로 홍성으로 온 유영국입니다. 산의 남편을 뺏기기 싫어서 홍성에 자리 잡은 아내 남기선입니다. 제가 처음 히말라야 트레킹을 2006년에 갔어요. 2006년에 갔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년간이나 다니게 되었어요.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고 힘들다는 걸 느꼈죠. 신문 기자였던 영국 씨는 외환위기 때 퇴직을 하고 교사였던 아내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대요. 히말라야는 그 팍팍한 일상의 구원 같은 거였답니다.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춥고 잘 못 먹으니까 배도 고픈데 갔다 오고 나면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고 또 그 고통이 잊어질만 하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걸 뭐 우리들 말로는
희말병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잊어지면 다시 또 찾게 되는. 걱정되시긴 되셨죠? 많이 됐지요. 뼈도 못 추린데요. 떨어지면 죽으면. 그 얘기를 하고 떠났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아, 그 희말병은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병이죠. 예. 희말병이 심각했던 남편은 지리산 귀천을 주장했고 그러다 합의한 게 이곳 홍성이었는데요. 글쎄 땅을 사자마자 무작정 텐트살이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계약하려고 땅이 구해지자마자 더 이상 지체할 그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또 산에도 많이 다니고 야영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대나무도 하나하나 베고 잡목도 베고 가시덤불도 제거하면서 하나하나 땅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과정이 뭐 기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들은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은 샀지만 아직 도시에서 할 일이 많았던 아내의 만류로 집을 바로 지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농막 생활이었대요. 집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 거는 우리 작은 애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제 집을 짓자. 제가 농막 생활을 한 이태 하고 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 겨울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하여 시작된 집짓기. 그런데 내내 반대하던 아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저도 좀 개입을 했어요. 주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용도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당을 했죠. 아니, 저는 뜬금없었죠. 집 짓는 거 반대하지. 모든 걸 반대만 하다가 갑자기 집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자형 집으로 짓겠다 그랬는데 설계 도면을 보더니만 주방을 거실 뒤로 넣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냉정하게 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설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러니까 다시 설계 한번 또 해보자. 지금 현재 형태 집으로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설계에만 6개월이 걸렸다는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에) 들어서면 과감하게 트인 문과 높은 창이 햇살을 가득 끌어들이는 거실이 기다립니다. 거실 창이 시원하게 커가지고 이 앞이 다 보이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이 다른 집은 이 마당이 보통 이렇게 좀 아래에 있다거나 좀 내리막이라 뭐 이렇게 훤히 정원이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형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저 산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형이 좀 낮아요. 아니 그러면 정원 자리에 집을 짓고 집 자리에 정원을 만들었으면 됐을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이 짐을 올리는 게 혹시나 이제 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 봐 이제 집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여기가 예전에 천수만 바다이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잘 빠져요. 3년 동안 농막을 짓고 살면서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꿀 정보랍니다. 아니 보통 이 정도 창이면 충분히 또 빛도 들어오고 할 텐데 굉장히 정말 그 남쪽의 그 빛이 아쉬우셨나 봐요. 저 위에 또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또 이 양반이 별도 좋아하고 달도 좋아해요. 하여튼 현실적이지 못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만든 게 이 고천창이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이 별 보고 달 보는 건데 이 가만히 이 거실에 앉아있으면 밤에 별이 들어오고 달이 들어오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몰랐어요. 현실주의자 아내와 몽상가 남편.
성향은 다르지만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탄생한 의미 깊은 창입니다. 빛이라는 게 어두울 때는 가장 어두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밝을 때는 가장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울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로등재 불빛도 끄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밝은 빛이 어떨 때는 우리를 뭐 잠 못 들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게 인간의 정신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화사한 오렌지색 타일이 눈길을 끄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널찍한 주방에 들어서면 동쪽으로 아담한 창이 나 있고요. 바로 옆에 남쪽으로도 시원하게 창이 나 있습니다. 근데 부엌이 거실만큼 큰 것 같아요? 거실하고 면적이 보기에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예. 처음에 설계하시는 분이 거실을 좀 넓게 빼고 네. 부엌을 조금 줄였는데 제가 생활하기에는 부엌이 넓은 게 좋다. 또 집사람이 이 음식을 하거나 일을 하기에도 부엌이 넓은 게 좋지 않느냐. 미소가 확 번지시는데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용하기 편리하시죠? 아이, 정말 좋지요. 네, 널찍하니 정말. 요리는 살은 못해도 여기 서 있는 걸 좋아해요. 아니 거기다 무엇보다 이 창문이 예. 아까 거실 창은 뭐 커서 좋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큼에도 불구하고 풍경이 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설거지 하다 보면 여기 또 천수만에 철새가 많이 와요. 그럼 이 철새들이 쭉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마리가 막 떨어져 가요. 어떻게 하다가 너 혼자 떨어졌냐,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 친구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창밖 풍경을 즐길 뿐 아니라 새와 나무와 꽃과 소통하는 주방. 저절로 자연을 품는 주방입니다. 선생님 부엌이 참 특이한 게 모든 향에 창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실하고도 창이잖아요. 물론 이게 실내 창이긴 하지만 유리도 없고 여기서 보니까 또 거실도 되게 개방감 있게 보이고 두 분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벽을 아예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설계하시는 분이 이 기둥을 여기 세우지 않으면 너무 길어서 지지하기가 힘들다. 네.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벽체를 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픈된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최대한 크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이 창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벽이 있어야 책상도 기대고 하거든요. 이게 없어서 소파 기대기도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 벽을 둔 게 참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좋아요. 제가 여기서 독립적으로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남편이 저 너머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네. 남편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아요. 24시간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있으면 다오. 네, 있어만 나오. 사라지지만 마라. 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희말병 때문에. 이번에는 일자형 집의 서쪽을 탐구해 볼까요? 복도를 따라가서 처음 만나는 곳은 단잠자기 딱 좋은 안방이고요. 바로 옆에 이 방은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누구 방이죠? 뒤에 보이는 방은 분명히 뭐 안방 같고요. 네네. 네, 뭐 건너편에 있는 건 이제 화장실인데 이 맞은편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조차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 동굴이에요. 오, 동굴이요? 네.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혹시 두 분이 주무시다 싸우면 누가 한 번 여기서 주무시고 주로 남편분이 여기서 주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집사람이 뭐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서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평수가 늘어나니까 이 건축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이거 같아요. 이 순위가 밀렸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사람이 여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편하세요? 편하네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겨울에 부탁을 했어요. 여보, 요건 나의 동굴이니까 내가 겨우 내내
이불을 안 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고맙게 좋을 대로 해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왜 여기서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안 나오세요, 잘? 그래요? 예. 아. 저는 큰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방이 있는데 좋은데 왜 여기서 꼭 자지? 이불을 또 내내 깔고 계시고 이건 진짜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예, 언젠가는 나오겠죠. 젊은 시절 하던 국어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 원장으로 바삐 살면서 취미 활동에 갈증이 컸다는 아내 기선 씨. 이 동굴은 아직도 기선 씨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녀가 꿈을 꾸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의 공간을 못 본 것 같네요.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 남편은 통 크게 2층을 통으로 쓴답니다. 오, 여기가 남편의 동굴인가 봐요.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 방이. 네. 어떻게 근데 윈도우 시트면 이게 여기 주무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되나요? 2층은 아주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내만 있을 공간만 있으면 된다. 작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윈도우 시트를 하면 차도 마시고 또 뭐 잠도 잘 수도 있고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윈도우 시트를 하게 됐어요. 아니, 달밤에 정원 보는 건 안 넣어요? 아유 좋죠. 땅도 넓으니까 1층을 좀 더 뭐 기역자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2층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무릎이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현재는 즐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역시 희말병 걸리셨던 분은 다르긴 다르네요. 그 위로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아마 기어스라도 올라올걸요? 히말라야를 올랐듯 2층에 올라 이 자리에 앉으면은 영국 씨가 좋아하는 자연을 멀리까지 만끽할 수 있대요. 영국 씨가 히말라야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독서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자연을 옆에 끼고 하는 독서랍니다. 이 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답니다. 바로 이 정원인데요. 정원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디자인이라기보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처음에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꾸몄는데 꾸미다 보니까 집사람이 치유의 정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 정원엔 특별한 게 있답니다. 신발 벗고 자 천천히 걸어요. 아내를 위해 모나지 않고 예쁜 자갈을 고르고 골라 몇백만 원을 투자해 깔았다는 맨발 산책로입니다. 요즘 혈당 관리는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글쎄, 걸어다니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아무래도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는 남편답게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처제도 그렇고 친구가 맨발을 걷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이 정원을 맨발을 걷는 정원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웬일로 이거 뭐 또 맨발 걷기 정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길래 그건 뭐 이제는 찬성하는구나
섹터별로 중간에 난 길에는 마사와 이 또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 맨발길로 다 만들었어요. 저기 황토 맨발길도 있죠. 그리고 탑 주변에는 제가 황토 가져와가지고 황토길로 만들었어요. 탑돌이 하라고. 처음에 저 자갈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 디디기가 좀 불편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좋긴 좋구나. 저녁 되면 혼자 나와서 뭐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 거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이 이쁜 집을 지을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저 부부 둘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집을 지었대요. 그중 꼭 필요했던 게 이 정원이었고요. 날이 풀리면서 정원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귀촌을 결사반대했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왔냐?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지냈어? 예. 얼굴만 봐도 든든한 아들이랍니다. 이 돌을 이쪽으로 다 옮길 거거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걸 다 옮기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하나 심을 거야.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됐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원 가꾸고 할 때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보시면서 이제 이건 오늘은 뭐 했다 하시면서 그것도 사진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경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꽃 피고 이러면 또 너무 예쁘니까 도시에선 그런 거 좀 잘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런 거는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따라 철새가 많이 안 날아가네. 노후를 맡길 보금자리로 지은 집에서 철새를 바라보는 마음은 마냥 평화롭습니다. 여기는 또 나의 여행지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정착지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떠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돌아올 곳이 있어서겠죠. 천수만의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란 별명이 있는 경북 영천. 명산이라는 보현산 아래 눈이 시원한 풍경 속에 김우민 소장님 나타나셨네요. 우리말에 요산요수란 말이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고 또 물도 좋아한다. 천상의 궁합이죠. 산과 물이 같이 있는 곳. 이런 데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현산과 마주보는 또 하나의 명산 방가산. 오지 중 오지라는 이곳에 듬성듬성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 여기 있나 본데요. 이 집 맞죠? 좀 되게 단정하게 생긴 목조주택인데 주 도로에서 한 20분 걸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산장이겠죠? 첩첩산 중 발길 뜸한 골짜기에 안겨있는 집. 공기 맑고 볕 좋은 산속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과 주인은 닮는다더니 소박하고 선한 표정의 부부가 맞아주시네요. 선생님 댁 이렇게 딱 처음 보고 이거 확실하게 산장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뵈니까 정확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플란터스의 개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너무 거의 싱크로율 100%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집도 마치 그때 그분이
살았을 것 같은. 파트라쇼 할아버지는 착하게 생겼는데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 너무 저한테는 인자하게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수염에 속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어찌 이리 깊은 산속에 집을 지으셨대요? 최고의 집터를 찾아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이곳에 정착한 남편 손호익입니다. 동상이몽이지만 살면서 동상이몽을 깨고 있는 그의 아내 심성숙입니다. 퇴직하고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집사람과 함께 다녀봤는데 어느 날 EBS TV에 영천에 하늘 아래 첫 동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 당시에는 중간에 비포장길도 있고 정말 오지는 맞더라고요. 막상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망도 좋고 전면에 고연산하고 면봉산 그런 산도 보이고 뒤쪽에 이게 방가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 지금은 저도 너무 좋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여기서 삶을 한다는 거는 이게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민이 많지 않으셨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들어왔죠. 뭐. 예, 그랬다가 들어와서 이제 지내니까 아, 좋네. 좋네. 이렇게 된 거죠. 뭐 여자들 뭐 시골 좋아하는 여자들 뭐 있어요. 요새는 어떡하지 하고 절대 안 따라오는데 좀 다르시네요. 도시에 살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도시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길래? 제 전공이 토목입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원래 이게 이제 관공서 일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매일매일 민원입니다.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그거는 진짜 내가 현장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주민들하고 다투지 말자.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고 했는데 막상 출근하고 나면 현장에 가면은 여지없이 주민들하고의 그 민원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정말 이거는 오죽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소리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하루나 며칠씩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청년 시절부터 산을 좋아했던 호익 씨. 조용한 성품에 그에게 쌓인 사람 도군 깊은 산속 집을 운명처럼 선택하게 했답니다. 현장 그만두면은 아무도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시골 치고도 너무 시골 아니에요? 영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오지는 맞아요. 영천의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정말 유독 하늘이 좀 가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머리 위로 산과 하늘뿐인 시골집. 그 안은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느낌의 나무가 많은 집 안에 들어서면은 밝고 아늑한 거실이 맞아줍니다. 밖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따뜻하죠, 집이. 예, 너무 따뜻하고 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경량목 구조에 이제 볼을 이제 걸어서 뭔가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좀 나네요. 전부 다, 예, 전부 목수 안 오고요. 전부 둘이서 같이. 두 분이서 하셨다고요? 제가 대모가 아닙니까? 대모. 몰라가서 죄송합니다. 호익 씨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집 짓기를 준비하며 현장 실습을 했답니다. 집을 내 손으로 짓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아마 1년은 경량목조 주택을 이렇게 이제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가가지고 6개월은 돈을 주고 배우고 6개월은 실습비를 받고 배우고 건축 행위를 하는 현장에 일부러 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놀랍게도 이 집은요 일꾼을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부부 둘이서만 지었대요. 어우 세상에. 근데 그럼 설마 위에 이 천장에 있는 루버도 직접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보기에는 길이를 똑같이 딱 20개 잘라서 따닥따닥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교묘하게 뭐 1mm, 2mm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씩 다시 다 잘라가면서 예, 넣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뭔가 비계나 그런 걸 설치하고 올라가셨던 거죠? 비계 했죠. 그래요? 예, 불완전한 비계로 불완전한 비계요? 어떻게 하면 불완전한 비계가 돼요? A형 사다리를 놓고 위에다가 널빤지를 놓고 널빤지? 예, 다시 A형 사다리를 놓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 흔들 하면서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지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만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은 보조를 해주는 사람은 집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서웠죠. 예, 걱정도 조금. 되셨어요? 걱정 많이 됐죠. 본인은 나무만 집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박는 연장까지 들고 그걸 누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일건을 쏘기도 힘든데 혼자서 나무를 받치고 네일건을 쏘는 게 더 힘들었죠. 저는 또 밑에서 사다리를 또 막 잡고 중심 잡아주는 게 힘들었고. 이번엔 주방을 좀 볼까요? 언뜻 보면 깔끔하고 평범한 주방인데요. 다시 보니 재미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뒤에 그 마감재가 이쪽은 낙엽송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낙엽송입니다. 네, 왼쪽은 이제 타일인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하잖아요. 뭐 타일이면 타일. 너무 타일만 해놓으면은 이게 저 느낌이 좀 시내 아파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좀 차가운 느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절반 해도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부조화스러워서 나무와 타일 예, 좀 부조화스러워서 그냥 이랬는데 괜찮죠? 아니요 달리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아니야 이랬을 텐데 달리 아이디어도 없어서 그럼 괜찮다 그러면 되지 이 사람네. 살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빈말은 못하는 아내군요. 아이고, 부부 둘이서만 집을 짓다 보니 바쁜 와중에 챙기지 못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엌에 아쉬운 건 전혀 없으세요? 창문이죠. 인테리어 잡지를 보니까 창문이 거의 다 크더라고요. 외국의 전원주택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지금도 아쉬운 게 이리로 뭘 해서 열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면은 더 커도 되는 거였죠, 소장님. 그렇죠? 요새 그쵸? 좀 창문들 크게 많이 하시죠. 특히 그쵸? 상부장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런데 혹시나 나 미래에 상부장을 할까봐 창문이 있으나 상부장 있으나 무슨 상관? 창문 있으면 상부장을 못해요. 왜요? 네, 왜냐면 이제 창문 요리로 열면 되지 뭐 밑으로. 네,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좀 크면 상부장을 못하니까 맞죠? 그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뒤가 초록초록 되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럼 좀 넓게 보면 더 이쁠 텐데. 집을 지은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내는 아직도 부엌창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네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파트의 창을 생각하니까 아파트의 주방창, 니꼬로 우리 집의 주방창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부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야. 상부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창 폭이 넓어지면은 상부장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그것도 선입견이라. 창을 안 가리게 싱크대를 딱 파면 되지. 이렇게 딱. 왜 자꾸 창문을 가리고 일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딱 이렇게 그런 공부를 제가 조금 더 했었으면 제가 원하는 창문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되는 거지. 네, 오늘도 답을 낼 수 없는 부엌창을 떠나서 다른 방 구경도 좀 해볼까요? 재봉틀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방은 아내의 작업실이래요. 아니 사실 이 방이 가장 빛도 잘 들어오고 또 풍경도 좋고 그래서 안방으로 쓰거나
뭐 보통 이제 남편의 이렇게 서재. 여기 시골에 살면서 이제 저는 집사람이 뭐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죠.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드디어 이 창에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친구들이랑 와서 여기 앉으면 여기 이제 전망이 좋다고 여기 앉아서 내다보는 건 정말 좋네라고 이제 말해주고 요 초창도 이제 요 초창도 초록초록할 때 열어놓으면 이뻐요. 저는 이렇게 좀 낮춰놓은 게 바닥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밖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높이를 낮춰놨습니다. 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오, 정말 딱 요만한 창이 좀 아까 부엌 창이었으면은 참. 부엌 창은 성에 안 차도 작업실 창은 마음에 꼭 든다는 아내. 직접 만든 커튼을 따라서 마치 무대처럼 풍경화처럼 즐기고 있답니다. 선생님, 이 방의 마감이 보니까 두 분이 하셨겠다는 짐작이 조금 되네요. 저는 가능하면 도배를 적게 하자. 그래가지고 벽은 전부 다 뭐 웬만한 전부 백토로 칠했습니다. 일종의 광물질이다 보니까 칠을 하면 페인트처럼 매끈하게는 절대 안 나와요. 이 집 벽의 대부분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백토로 칠했답니다. 얘들은 약재로도 썼다고 하니 벽에 칠해도 좋을 거라 생각했대요. 이 방은 안방입니다. 수십 년 전 아내가 혼수로 해온 장롱과 길쭉한 수직창이 인상적인 안방에는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데요. 근데 이 아랫목이 좀 이렇게 살짝 크랙도 간 거 보니까 지금 구들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들났어요. 설마 구들도 같이 하셨어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이 했죠. 다른 전문가한테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맡으신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길할 때 벽돌 나르고 진흙이어가지고 그쵸 그거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물 나르고 물 나르다가 본인이 이제 막 하고 이 타임이 안 맞으면 내가 또 삽질을 하고 다 놀래시네. 구들 놓는 건 동의했죠. 저의 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동의를 했죠. 그 당시에 저의 몰골은 뭐 거의 어디 뭐 상그지 정도의 그 포스로 맨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저는 혼자 놔두고 오다가 보면 때 믿는데 카페가 그때 생겼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그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방바닥엔 약재로도 쓰였다는 광물인 운모를 깔았고요. 집안의 모든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들여놓지 않겠다 하는 집념이 느껴지죠? 왜 우리 새끼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은 그 새끼 못난 새끼는 내가 욕해도 되지만 남이 욕하면 되게 신경질 나는 것처럼 초보자가 지은 집이라서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은 뭐 좀 섬세하지는 않아요. 예,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에 있어요. 내가 봐서도 나도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자기는 능동적으로 이 집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라면은 저는 약간 수동적?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집 짓는 과정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짓고 어떻게 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가능하면은 본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본드 이런 거는 정말 그거 환경 호르몬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면 어때요, 그게? 좀 이리 뜨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래요. 잘했어요. 본드처럼 잘했어요. 안 하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집을 지은 지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이 흘러가니 주변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 시끄럽다 했지? 부부는 집 뒤에 산비탈을 일궈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키 작던 나무들이 호익 씨의 키를 넘도록 잘 컸죠. 인적 드문 산속으로 왜 가냐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부러워한답니다. 체리, 자두, 복숭아, 우리 뭐 포도, 철마다 이렇게 이제 과일을 수확하고 자기네들이 왔을 때 그거를 직접 따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부러운 거죠. 이제는 시골 생활은 내가 노동력만 조금만 제공하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은 내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에 대한 기대보단 남편의 마음 치유가 더 중요해서 따라왔던 아내.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시골 생활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요래 지나면서 자꾸만 이제 밭일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내가 심었던 꽃이네, 내가 심었던 나무네, 이런 것들이 겨울을 이기고 났을 때 우와 괜찮네 이렇게 느꼈지. 이사 온 뭐 그 다음 달부터 우와 공기가 틀리네 하고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엔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별채인데요. 오직 나무로만 지은 별채에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 향기가 맞아주고 예쁜 모서리창이 멋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공간인데 혹시 선생님 공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본래 짓게 된 동기가 우리 둘째 딸내미 때문에 짓게 됐어요. 왜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 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지하고 안 맞았는가 또는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없던 그 뭐 성인 아토피가 생겼어요. 둘째 딸을 위해 극도로 건강하게 지은 별채. 목재가 썩지 않게 크롤 스페이스를 만들어 띄우고 아주 기본적인 시멘트나 접착제 조사도 쓰지 않고 지었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꼬박 6개월에 걸려 지은 친환경 별채라네요. 제가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날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참 힘들어 할 때가 있을 건데 그 복잡한 도심을 떠나가지고 시골에 와서 한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쵸, 우리가 인생에서 좀 후퇴할 수 있는 거 잠시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한번 술 먹고 너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어라. 그게 집이죠. 예, 그게 집이죠. 네. 딸들이 오지 않아 비어 있을 때 별채는 부만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많이 집 짓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지만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집사람이 없으면은 내 혼자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이 됐다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주 하잖아.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그 아내분들이 와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옆에서 남자가 집 짓겠다는데 나는 못해 해가지고 남자까지 주저앉을 필요는 없고 노동의 강도를 미리 짐작하시고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부를 해서 시켜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란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 있죠.
산속 건강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데 이거 권할못이 지은 집 맞아요, 정말요? 폴리카보네이트도 원래 하얗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먹구름이 됐죠. 인테리어 20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지어보고 싶었어요. 이 집이 바로 위에서 유를 창조한 집입니다. 평도 안 보고 그냥 일단 무조건 한번 쌓아보자.